5월 첫째 주 굉장히 중요한 테마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런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신흥 부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5월 1주 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에는 요거 하나 있습니다. 초거대 AI 발전협의회, 추진협의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 첫째 주는 이 AI 관련주들을 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수가 코스닥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CFD 관련해서 주가 조작 얘기도 나오고 있죠. 가수 임모 씨가 연루가 됐다. 그래서 여러 종목들이 급락을 했다가 금요일장에는 하한가를 탈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불안할 때 우리가 대외 변수들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큰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의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소 매파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는데 한국이 더 약세로 간다라는 것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불안한 겁니다. 매크로는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과정, 또 불확실성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불확실하다라고 한다면 테마주 쪽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사, 요것은 한국 소프트웨어 발전 협의회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초거대 AI 발전 협의회를 5월 달에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월 5일 다음 주 일정으로 크게 하나 잡힌 것인데요. 지금 챗 GPT 관련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좋아졌고요. 메타의 실적도 AI를 도입하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의 트래픽이 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챗 GPT와 같은 AI가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업들은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요것은 다시 한번 바람이 불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기사 내용을 조금씩 볼게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초거대 AI 발전협의회, 이게 가칭입니다. 이것을 5월에 설립한다고 했는데 이게 5월 5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국내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코사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초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AI 분야 논문 그리고 특허 경쟁력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착실하게 경쟁력을 다져왔다. 그래서 챗 GPT의 열풍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초거대 AI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AI는 도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삼성전자에서는 청소기에도 AI를 도입해가지고 먼지가 많이 쌓인 곳은 흡입력을 세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곳은 흡입력을 낮게 만든다. 이런 광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AI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초거대 AI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의 매개 변수를 넣어가지고 이것이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었습니다. 챗 GPT, 이것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하루 유지비만 9억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얼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초거대 AI를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비용 문제, 이거를 수익화시켜서 수익이 비용을 넘어설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를 비롯해서 빅테크 종목들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경량화 모델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챗 GPT를 만든 샘 알트만이 5월에서 6월 중 서울을 방문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이렇게 초거대 AI 발전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이 중간에 샘 알트만이 나온다. 재료가 연속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I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들 보시면은 셀바스 AI, 이스트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또 초거대 AI는 결국에는 이런 자금력이 있는 데서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이버와 관련된 AI 종목들이 있고요. 카카오와 관련된 애들이 있고 또 메타와 관련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종목들을 한번 기술적 흐름 살펴보면서 매수할 종목
종목들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종목들은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어플 설치하시면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파동 추천주도 드리고 그리고 자료들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 영상에 설명란에 링크가 달려있든지 아니면 첫 번째 댓글에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나오는 추천주들 상당합니다. 뭐 아진산업도 이만큼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EM플러스는 218%, 하나기술 42%. 그러니까 단순히 자료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급등주들 계속해서 뽑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차트 흐름들 보면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는 파동상 본다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이런 종목은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께 급등 출발하는 종목들 선별을 해드리죠. 그 파동에 의하면 시작은 어딥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파동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첫 번째 상승 파동 나왔고요. 그럼 파동상으로 보면 이게 4번이 되는 거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5번 11선에 온다. 그 다음에 6번 가는데 6번에서 밴드 돌파, 그러면 추가로 급등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추가 급등했다가 다시 5번 11선 왔어요. 그런데 이게 돌파가 안 나왔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7번 나오고요. 6번 7번 되고 이게 8번 갔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시세가 끝났어. 이렇게 크게 한번 해먹은 종목은요, 잔파동들은 나옵니다. 워낙에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씩 이렇게 튄다고. 그런데 이게 대세 상승 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반대로 이스트소프트도 셀바스 AI가 급등할 때 쫓아가기는 했지만 상승률들은 굉장히 미미했죠. 한 50%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고요.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매도가 없잖아요. 그죠? 초보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고점에서 내려오는 중에 있는 셀바스 AI보다는 오히려 이스트소프트가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트룩스도 셀바스 AI와 함께 부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도 끝났죠. 그죠? 자, 4번 나왔고요. 5번 나왔고 6번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7번 박스권 손바뀜이 나왔고 8번 갔다가 여기죠. 9번 나오고요. 그리고 10번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파동이 하나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빠지니까 얘는 뭡니까? 1번입니다. 1번은 역배열 과정에서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해서 내려오는 애들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2번 쌍바닥 잡아야 되고 3번 수렴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음 주 일정에 맞춰서 준비한다?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단타로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센즈랩, 자, 바닥 파는 종목들 가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렇게 바닥을 파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애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차트 안 좋습니다. 마음 AI,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같이 올라갔었는데 마음 AI는 조금 보셔야 돼요. 왜 봐야 되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때 저항대를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돌파했죠. 4번이 시작되고 있다. 이스트소프트와 함께 마음 AI는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고요. 비트9 역시나 1번 들어가고 있죠. 전저점 때, 그러니까 저점, 직전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내려간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쳐다보지 않는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얘는 그나마 이렇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애들은 계속 흘러내리는데 얘는 들었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3번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얘는 관심은 두고 있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네이버와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오브젠 이 종목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직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거래량도 뭐 그다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여기 4번 나왔지만 이후에 6번에서 5번, 6번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얘도 안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무기술 볼게요. 나무기술 바닥을 팝니다. 이때 올라가고 나서 여기 저점 뚫어버리죠. 여기 저점 이탈해버리죠. 여기 저점도 이탈해버리죠. 여기 저점도 이탈합니다. 그러면 얘가 반등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저항대라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기술도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다. 역시 이노뎁도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비온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체라 이렇게 완전히 저점까지 갱신하는 종목들은 좋지 않은데 요 알체라는 이렇게 쌍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어요. 그죠? 여기가 1차
바닥 나왔고 2차 바닥. 그러니까 이게 1번이 되고 얘가 2번이 된다고요. 그러면 3번이 나온다. 얘는 한번 기술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AR 관련 종목들 보시면 플래티어 차트 바닥 파고 있죠.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바이브 컴퍼니도 역시나 전저점 갱신 안 됩니다. 윈스도 안 되고요. 쌍용정보통신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 쌍용정보통신은 지금 AI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은 아니고요. 실제로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대를 하나 만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제가 기존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추세 매매를 한다. 그래서 추세대 하단 오면 매수, 상단 오면 매도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올라간다? 이렇게 추세대를 한번 돌파 나오면 장대 양봉이 솟을 때 있습니다. 이때 수익을 한 20% 30% 먹고 나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포뱅크 전저점 이탈했죠. 요것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 AI 관련주들도 전부 다 와이즈버저 어때요? 전저점 갱신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 다중바닥을 잡고 있어서 얘는 관심을 두고 보지만 여기에서 장대 양봉거리랑 나오기 전까지는 그다지 우리가 미리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고요. 뉴프렉스도 역시 전저점 이탈, 모비데이즈도 완전 전저점 이탈을 하면서 우리가 볼만한 종목들은 이렇게 압축이 된다라고 보시고 차분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장이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면 테마주들의 수급은 쏠릴 텐데 이 테마주들도 목표가가 굉장히 높다라기보다는 거래량이 딱 터질 때는 수익들을 일정 부분씩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